헤어진 연인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이고 눌러보고 메시지 창을 띄웠다 껐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과 이러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과연 지금이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갈 적절한 시점인지 아니면 섣부른 행동으로 남은 관계마저 망치게 될지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별 후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일 때 상대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락하기 전 나의 마음가짐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별을 겪으면 일종의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긴급 손상 복구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별 직후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오직 이별에 대한 생각만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벌써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해. 이런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미지 컨트롤 모드 상태에서 소위 노컨택, 즉 연락 끊기 전략을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진정한 자기 성찰과 회복의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불안한 시도라면 오히려 관계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위험한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갇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이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드의 3가지 주요 특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준비 부족입니다. 이별 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깊은 그리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더 늦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속삭이며 극심한 패닉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영원히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반대로 즉시 매달려서 어떻게든 상대를 되돌리려 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을 수 있다는 단단한 마음, 상대방에게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뿌리내린 안정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정성의 결여입니다.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연기를 합니다. 괜찮은 척, 그 사람을 이미 다 잊은 척, 무관심한 척하는 가면을 쓰는 것이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거짓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태도로 시작된 소통은 어색한 대화와 부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연기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성숙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외부에 치중된 초점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를 고민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에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내 연락을 무시할지, 화를 낼지, 아니면 차단할지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불안에 떱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설 것인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숙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도 말이죠. 이런 외부적인 초점은 단 한 번의 연락이나 대화에 엄청난 압박감을 싣게 됩니다. 이번 대화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해,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 압박감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조급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고 관계 회복에 대한 부담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는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와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관계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대화와 깊은 자기성찰,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긴 시간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당신의 행동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 상태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아직 연락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박함,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괜찮은 척 감정을 숨기거나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진솔하고 솔직하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긴 상태입니다. 초점이 상대방의 마음을 되찾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로 옮겨갈 때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지는지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화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 대화를 하든 당신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무너졌던 신뢰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관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 회복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자기 성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온전히 괜찮을 수 있는가?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심지어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더라도 당신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성장은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도전과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당신의 성장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이고 눌러보고 메시지 창을 띄웠다 껐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과 이러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과연 지금이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갈 적절한 시점인지 아니면 섣부른 행동으로 남은 관계마저 망치게 될지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별 후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일 때 상대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락하기 전 나의 마음가짐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이 이야기를 나눌 때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별을 겪으면 일종의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긴급 손상 복구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별 직후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오직 이별에 대한 생각만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벌써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해. 이런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미지 컨트롤 모드 상태에서 소위 노 컨택, 즉 연락 끊기 전략을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진정한 자기 성찰과 회복의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불안한 시도라면 오히려 관계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위험한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갇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이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드의 3가지 주요 특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준비 부족입니다. 이별 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깊은 그리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더 늦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속삭이며 극심한 패닉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영원히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반대로 즉시 매달려서
어떻게든 상대를 되돌리려 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을 수 있다는 단단한 마음, 상대방에게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뿌리내린 안정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정성의 결여입니다.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연기를 합니다. 괜찮은 척, 그 사람을 이미 다 잊은 척, 무관심한 척하는 가면을 쓰는 것이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거짓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태도로 시작된 소통은 어색한 대화와 부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연기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성숙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외부에 치중된 초점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를 고민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에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내 연락을 무시할지, 화를 낼지, 아니면 차단할지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불안에 떱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설 것인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숙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도 말이죠. 이런 외부적인 초점은 단 한 번의 연락이나 대화에 엄청난 압박감을 싣게 됩니다. 이번 대화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해,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 압박감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조급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고 관계 회복에 대한 부담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는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와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관계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대화와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긴 시간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당신의 행동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 상태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아직 연락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박함,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괜찮은 척 감정을 숨기거나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진솔하고 솔직하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긴 상태입니다. 초점이 상대방의 마음을 되찾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로 옮겨갈 때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지는지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화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 대화를 하든 당신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무너졌던 신뢰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관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 회복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자기 성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온전히 괜찮을 수 있는가?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심지어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더라도 당신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성장은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도전과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당신의 성장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이고 눌러보고 메시지 창을 띄웠다 껐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과 이러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과연 지금이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갈 적절한 시점인지 아니면 섣부른 행동으로 남은 관계마저 망치게 될지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별 후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일 때 상대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락하기 전 나의 마음가짐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별을 겪으면 일종의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긴급 손상 복구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별 직후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오직 이별에 대한 생각만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벌써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해. 이런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미지 컨트롤 모드 상태에서 소위 노컨택, 즉 연락 끊기 전략을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진정한 자기 성찰과 회복의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불안한 시도라면 오히려 관계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위험한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갇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이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드의 3가지 주요 특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준비 부족입니다. 이별 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깊은 그리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더 늦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속삭이며 극심한 패닉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영원히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반대로 즉시 매달려서 어떻게든 상대를 되돌리려 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을 수 있다는 단단한 마음, 상대방에게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뿌리내린 안정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정성의 결여입니다.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연기를 합니다. 괜찮은 척, 그 사람을 이미 다 잊은 척, 무관심한 척하는 가면을 쓰는 것이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거짓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태도로 시작된 소통은 어색한 대화와 부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연기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성숙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외부에 치중된 초점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를 고민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에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내 연락을 무시할지, 화를 낼지, 아니면 차단할지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불안에 떱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설 것인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숙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도 말이죠. 이런 외부적인 초점은 단 한 번의 연락이나 대화에 엄청난 압박감을 싣게 됩니다. 이번 대화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해,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 압박감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조급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고 관계 회복에 대한 부담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는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와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관계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대화와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긴 시간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당신의 행동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 상태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아직 연락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박함,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괜찮은 척 감정을 숨기거나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진솔하고 솔직하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긴 상태입니다. 초점이 상대방의 마음을 되찾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로 옮겨갈 때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지는지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화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 대화를 하든 당신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무너졌던 신뢰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관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 회복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자기 성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온전히 괜찮을 수 있는가?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심지어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더라도 당신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성장은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도전과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당신의 성장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이고 눌러보고 메시지 창을 띄웠다 껐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과 이러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과연 지금이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갈 적절한 시점인지 아니면 섣부른 행동으로 남은 관계마저 망치게 될지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별 후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일 때 상대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락하기 전 나의 마음가짐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이 이야기를 나눌 때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별을 겪으면 일종의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긴급 손상 복구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별 직후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오직 이별에 대한 생각만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벌써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해. 이런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미지 컨트롤 모드 상태에서 소위 노 컨택, 즉 연락 끊기 전략을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진정한 자기 성찰과 회복의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불안한 시도라면 오히려 관계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위험한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갇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이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드의 3가지 주요 특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준비 부족입니다. 이별 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깊은 그리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더 늦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속삭이며 극심한 패닉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영원히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반대로 즉시 매달려서 어떻게든 상대를 되돌리려 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을 수 있다는 단단한 마음, 상대방에게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뿌리내린 안정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정성의 결여입니다.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연기를 합니다. 괜찮은 척, 그 사람을 이미 다 잊은 척, 무관심한 척하는 가면을 쓰는 것이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거짓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태도로 시작된 소통은 어색한 대화와 부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연기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성숙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외부에 치중된 초점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를 고민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에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내 연락을 무시할지, 화를 낼지, 아니면 차단할지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불안에 떱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설 것인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숙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도 말이죠. 이런 외부적인 초점은 단 한 번의 연락이나 대화에 엄청난 압박감을 싣게 됩니다. 이번 대화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해,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 압박감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조급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고 관계 회복에 대한 부담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는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와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관계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대화와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긴 시간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당신의 행동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 상태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아직 연락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박함,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괜찮은 척 감정을 숨기거나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진솔하고 솔직하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긴 상태입니다. 초점이 상대방의 마음을 되찾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로 옮겨갈 때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지는지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화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 대화를 하든 당신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무너졌던 신뢰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관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 회복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자기 성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온전히 괜찮을 수 있는가?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심지어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더라도 당신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성장은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도전과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당신의 성장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이고 눌러보고 메시지 창을 띄웠다 껐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과 이러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과연 지금이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갈 적절한 시점인지 아니면 섣부른 행동으로 남은 관계마저 망치게 될지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별 후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일 때 상대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락하기 전 나의 마음가짐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나눌 때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별을 겪으면 일종의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긴급 손상 복구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별 직후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오직 이별에 대한 생각만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벌써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해. 이런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미지 컨트롤 모드 상태에서 소위 노컨택, 즉 연락 끊기 전략을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진정한 자기 성찰과 회복의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불안한 시도라면 오히려 관계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위험한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갇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이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드의 3가지 주요 특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준비 부족입니다. 이별 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깊은 그리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더 늦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속삭이며 극심한 패닉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영원히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반대로 즉시 매달려서 어떻게든 상대를 되돌리려 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을 수 있다는 단단한 마음, 상대방에게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뿌리내린 안정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정성의 결여입니다.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연기를 합니다. 괜찮은 척, 그 사람을 이미 다 잊은 척, 무관심한 척하는 가면을 쓰는 것이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솔직한 감정을 억누르고 거짓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태도로 시작된 소통은 어색한 대화와 부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연기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성숙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외부에 치중된 초점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를 고민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에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내 연락을 무시할지, 화를 낼지, 아니면 차단할지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불안에 떱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설 것인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성숙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도 말이죠. 이런 외부적인 초점은 단 한 번의 연락이나 대화에 엄청난 압박감을 싣게 됩니다. 이번 대화로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해,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 압박감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 조급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고 관계 회복에 대한 부담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는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와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관계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대화와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긴 시간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당신의 행동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 상태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아직 연락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박함,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괜찮은 척 감정을 숨기거나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진솔하고 솔직하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내면에 힘이 생긴 상태입니다. 초점이 상대방의 마음을 되찾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로 옮겨갈 때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은 당신의 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신이 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지는지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화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 대화를 하든 당신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무너졌던 신뢰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관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 회복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자기 성장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온전히 괜찮을 수 있는가?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심지어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더라도 당신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성장은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도전과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당신의 성장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이고 눌러보고 메시지 창을 띄웠다 껐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과 이러다 더 큰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과연 지금이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갈 적절한 시점인지 아니면 섣부른 행동으로 남은 관계마저 망치게 될지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별 후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일 때 상대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락하기 전 나의 마음가짐이 모든 결과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급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계기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신이 이야기를 나눌 때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별을 겪으면 일종의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긴급 손상 복구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별 직후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패닉에 빠지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오직 이별에 대한 생각만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벌써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해. 이런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미지 컨트롤 모드 상태에서 소위 노컨택, 즉 연락 끊기 전략을 사용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고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행동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진정한 자기 성찰과 회복의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불안한 시도라면 오히려 관계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위험한 데미지 컨트롤 모드에 갇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이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드의 3가지 주요 특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준비 부족입니다. 이별 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깊은 그리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더 늦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속삭이며 극심한 패닉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영원히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반대로 즉시 매달려서
어떻게든 상대를 되돌리려 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